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5월경에 아마 이 방송에 한번 유사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문의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추가 방송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께서 손해가 발생한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지금까지 행정구제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이런 지금 민원이 아니면 이런 사항이 저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담이 들어오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해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놓쳐서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꼭 필요한 것은 서명 날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서명 날인 전에 꼭 필수 확인 사항을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공부상 위법 건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아니면 건축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이 더 손쉽고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설사 공부상 위법 건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위법 여부를 현장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물탱크를 이용해서 방을 들였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내부 사항인데 근린 생활인데 가정집으로 그러니까 개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를 둘로 짜게서 두 가지, 그러니까 한 가구가 사용했던 것을 두 가구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면 도요지마다 옥상 아니면은 그 내부적으로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옥상에 물탱크에 방을 들인다거나 아니면은 또 근린 생활인데 방을 들여서 세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부지부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냐면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보면 사실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되게 상당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중개를 해서 수입 발생만 하는 것을 정부에 세탁 주는 게 아니라 책임과,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업과 또 공적으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예를 들면 이 공인중개 자체를 중개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겨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관계 부서에 이 민원을 넣으면 이분이 공인중개사가 한 6개월, 많게는 6개월, 적게는 3개월, 또 크게는 취소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공인중개사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사례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항을 아시고 지금 꼭,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거치지 않고 그냥 사인했다가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이런 확대되는 일이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날인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입업 건축물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아니면 공부상, 공부상에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최근에 생겨서 공부상에 기재가 안 되고 그냥 사실상으로 입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할 때 처음에 매도자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과 그러니까 이 공부상에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 사실과 다른 게 없느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그 공인중개사 당신은 이거 확인해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히 거기까지만 나가면 공인중개사들이 이 계약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날인 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공부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내가 나중에 뭐 돈 좀 비용 들여서 고치지라는 생각으로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하단에 필수 확인 사항에 그 내용을 병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한 자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도 지금도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해서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여러분께 이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첫째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째 불법 건축 여부를 공부상 확인하고 하는데 건축물 관리장이나 건물 등기부 등본 이렇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상 기록이 없어도 사실상 입업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확인하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를 봐야 됩니다. 시정명령 등. 그거는 이제 공부상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도 구청에 확인해야 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 말을 꺼내서 그분들이 부담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자나 공인중개사에게 이 상위사항을 꼭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확답을 받고 나서 그분들의 날인도 받고 해서 확인을 최종적으로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없습니다. 엊그제도 또 이런 분들이 큰 손해를 보신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는 쉽게 서둘러 해놓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걸 회복하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거기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부동산을 매매 할 때는 모처럼으로 이게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산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아니면 건축물이나 가정집이나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자 없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한 번 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 날인 전 꼭 확인하라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일단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하단에 제가 좀 나름대로 필요 부분은 병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에다 본인 전화번호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그 제목을 같이 해줘야 제가 빨리 여러분께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화만 하면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해서 여러분이 답답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면 일단은 제 구독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께 상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